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서민 교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영화 기생충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은 진짜 기생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빗댄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참고인으로 저희가 그 채택을 요청했을 때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반대 사유가 여당에서 기생충을 전공하는 학자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네.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이제 기생충학을 한 게 조금 후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학이라는 사유가 이제 참고인이 안 되는 사유라고 해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인이 꼭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거부가 된다는 건 약간 저에 대한, 그러니까 기생충학에 대한 그 모독이자 기생충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생충이 사실 말을 안 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연구한다는 거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거부 사유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요즘에 그 정치 사회 전반의 분야에 걸쳐서 네. 어떤 칼럼을 쓴다거나 네. 사회적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알려졌을 텐데 기생충 학자라서 채택이 안 된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기생충학자가 아니라 이제 조국서 저자로서 그냥 나온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 교수님께서는 노사모 출신의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노사모 활동으로 또 노사모 활동을 거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어떤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게 더 관심을 끌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조국 인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이색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노사모 출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한 번도 진보의 편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죽을 때까지 이제 진보의 그늘 안에 살겠고 진보를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2019년 이제 9월에 그러니까 8월 정도에 이제 소위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믿었던 진보의 모습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뭐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특권층을 대변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응축적으로 교수님. 네. 그 조국 사태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조국 씨를 옹호하는 그런 분은 가짜 진보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그분의 의혹이 이제 뭐 재판 결과도 뭐 나왔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꼭 법을 위반하기 떠나서 도덕적으로만 봐도 그분을 응원하는 거는 진보의 참모습이 아니죠. 네, 가짜 진보 위선이다 이런 네. 말씀 같은데요. 네. 자,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차이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이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아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언제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거의 뭐 국민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존함을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블로그에서 나름대로 이제 비판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말을 섞을 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 항상 이제 뭐 잘못 얘기했다가 공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나를 버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 방역 이제 그 전직 참모분들하고 이제 거기 뭐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5명이 이제
5명이 모였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대통령께서 흔쾌히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범칙금 10만 원을 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수칙을 잘 지키는데 우리도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제 코로나를 더 잘 열심히 견딜 텐데 대통령은 이제 뭐 공인이니까 이제 빠진다. 이렇게 돼버려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진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은 좀 사과를 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사과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만 좀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좀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비판을 하게 되면 뭔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거는 과거의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권 그 시절 그 모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박근혜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칼럼을 많이 썼었는데 그때 글을 잘못 쓰면 이제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돌려각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척, 그러니까 칭찬하는 척하면서 이제 욕하는 그런 칼럼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칼럼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서민 교수님이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문재인표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사건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법사위에서도 아마 교수님 글 때문에 좀 일종의 마음의 상처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도 과연 조금 마주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쉬울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네. 네, 그분에 대해서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세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그새 까먹었네요. 우선 문재인표 검찰 개혁과 조국 사태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본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제 그 원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 뭐 검찰의 그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그리고 뭐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이제 수사를 하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의 진정한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표 검찰 개혁은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 어떤 여당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정치,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또 나이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선, 3선 뭐 하고 그러려면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비판을 한 것이지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정 있는 비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권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아마 다른 분이셨겠지만 그분이 그 인선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분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정권의 마음에 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사진행본을 김남국 의원님이 신청해 주셔서요. 네. 예,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오늘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뭐 김필성 변호사님이나 서민 교수님이나 전부 다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고 문답하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서민 교수님이 노사모 활동을 했느냐, 칼럼을 왜 쓰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한 어떤 질문들만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바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두 분이나 또는 이 방송을 보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에 대해서 과연 두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관한 내용으로 계속 이런 질의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송구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아무런 어떤 근거나 전문성 없이 그냥 참고인의 입을 빌려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 대한 그냥 시중의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를 비난하는 용도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절한 좀 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어도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에 적절한 맞는 그런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7분이라고 하는 질의 시간을 다 쓰셨는데 7분이라고 하는 질의 시간 대부분 다 전부 다 참고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참고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묻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인사청문회 목적에 맞게 좀 질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예, 그러면 교수님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제가 오늘 서민 교수님께 물어본 것은요. 그 김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반적인 눈높이는 어떨까? 이것 때문에 여쭤봤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표 검찰 개혁이라는 주장이 2019년 가을 조국 사태로부터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물어봤다. 네. 그리고 누구나 질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김도욱 변호사님. 저희들은 오늘 이 청문회 시작 즈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능력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게끔 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100번 양보하여 박준영 변호사는 정인으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참고인 한두 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패키지로 주장을 했는데 서민 교수를 참고인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김호수 후보자가 누가 봐도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정평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냐면 김호수 총장감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윤보다는 낫지 않냐. 지금 뭐 이런 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걸 가지고 상대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힘 있는 집권 여당에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비를 또 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다. 귀한 시간 내신 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는 장은 열어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양쪽 의사진행관 다 들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고인 신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